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8월 28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강타가 2015년도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주중에 글 한 자락 안 쓰고 버텼던 그런 주간이에요. 왜 글을 안 썼을까?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안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근데 이제 솔직히 제 팬이라면은 제가 2015년도에 와서 잘하든 못하든 간에 한 번도 제가 글을 안 써본 적이 없어요. 월화수 거의 매주 글을 쓰면서 여러분들하고 호흡을 같이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드디어 제가 글을 한 번도 단 한 자락도 안 쓰고 그냥 다른 생각만 했어요.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 제목은 하반기 도약을 위한 공지사항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이제 경마가 끝나면은 조금 못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의 지적이 문자로 좀 날라옵니다. 뭐라고 날라오냐면, 뭔가 자꾸 좀 언바란스가 있는 것 같다, 예전하고 좀 틀리다, 이런 기분이 드시는 것 같아요, 자꾸. 그래서 문자가, 그래도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한테 문자가 날라오더라고요. 물론 저도 못했는데 그런 문자 보면 짜증나지. 사람이니까. 저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반갑다, 반성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짜증이 우선 납니다. 열심히 했는데 저도 안 되니까 짜증나, 나는 속상한데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들죠. 저도 사람이니까. 근데 그게 이제 자꾸 이제 매주 그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문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위한 한번 휴식을 가지면서 제가 뭐가 문제가 있었지? 그리고 한번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글로 한번 요약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세 가지로 근간 강타 예상에 따른 문제가 뭔지를 한번 쭉 써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지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강타의 멘탈에 문제가 있었다. 2015년도에 들어와서 제가 지난주 전까지는 뭐라고 그랬을까? 그 전까지, 8월달 전까지는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 승패 여부를 떠나서 매주 어떤 그 기준을 갖고 가면서 그런 적중 여부의 그런 강박관념에 휩쓸리지 않고 오로지 예상을 열심히 하는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매주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냥 매진을 하는 쪽으로 예상을 했는데 반해서 8월달에 이제 매출이 오르고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7, 8월달부터 정말 많은 팬들이 강타를 성원해 주시다 보니까 제가 좀 압박감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잘해보겠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제 전반적인 예상 틀이 망가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큰 틀을 자꾸 놓치면서 여러분들이 예상을 봐하시다시피 막 이상하게 좀 예상을 하고 나답지 않게 너무 인기말을 자르고, 내지는 뭐 바닥에서 그러다 보니까 맨날 들어오고, 축마 선정도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복병마가 축도 아니고 인기말을 맨날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멘탈의 제 강박감, 이겨야 되겠다는 강박감 때문에 적중을 해야 되겠다는 강박감이 첫 번째 그 원인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경마를 분석하는 데 있어 너무 안이하게 적중의 주안을 둔 예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큰 맥을 놓치고 작은 부분에 연연하다 보니까 매경주 이제 1, 3착이 많고 2, 3착이 많고 또 바닥에서 입상마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서 틀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예상은 제 문자로 받아오시던 ARS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예상 내에서 모든 말들이 거의 90% 이상이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중률이 좀 떨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격적으로 예상을 할 때는 공격적으로 예상을 했어야 되고, 능력만을 인정할 때는 정확하게 능력만을 인정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조금 아니란 예상이 되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 제가 문제점으로 파악을 한 거고, 세 번째는 첫 번째 멘탈이나 두 번째 너무 아니란 예상 자체가 어디에서 근본적으로 원인이 왔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체력입니다. 체력이 더위를 제가 엄청 타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요. 밤에.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2시간, 3시간밖에 너무 더워서 못 자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한계를 왔어. 그런데다가 제가 좋아하는 등산도 여름에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헬스 같은 것도 하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고갈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상의 질도 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문제점으로 발견을 했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그 세 가지를 어느 정도 이제 보완을 해가면서 이제 더위도 꺾였고, 그래서 이제 운동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상을 하는 데서도 너무 이겨야겠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 적중을 따라온다는 생각과 더불어 또 공격적인 예상, 복병만을 추구로 놨을 때는 확실하게 복병만을 놓고 능력만을 인정할 때는 최소한의 구멍을 수를 줄여서 능력만을 인정하면서 예상을 하겠다. 이게 이제 예전에 제 예상이 틀렸거든요. 근데 그걸 벗어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옛날 강타가 아닌 것 같다.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주는 다른 거 하지 않고 오로지 뭐가 문제였나를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이 세 가지가 문제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부터는 이제 다시 하반기 도약을 위해서 재정비를 했으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는 다시 한번 멋지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의 적중 이런 거는 전부 다 저는 이제 삭제를 해버릴 생각이고요. 이번 주부터 이제 다시 그러니까 이번 주 예상이 끝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예상 적중 내역도 올리고, 이번 주는 적중 광고는 모두 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요 세 가지를 제가 앞으로 하반기 경마 올 12월 달까지 제 목표로 삼고 다시 한번 재충전을 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잡소리는 마무리 짓고요. 저의 하반기 도약을 위한 강타의 마음가짐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공지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잘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번 주 월말 경마로 시행되는 부산 경마, 제주 경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경주도 있지만 은근히 좀 복병마들이 선전을 할 수 있는 경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과 안정이 고르게 형성될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1경주부터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맥을 같이 잡고 또 어떤 말이 가장 포인트를 둬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자, 부산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미숙의 신바들로 맞춰져 있는 부산제 1경주. 은근히 어려워요. 신발 경주가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도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한데, 일단은 보이는 능력 하나로만 놓고 보면 8번 애니라인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가리는 8번 애니라인을 가져가는 게 맞아요. 왜? 2차에 걸쳐 주행 연습까지 거쳐서 통과를 했는데 마필 자체가 500kg가 넘는 안마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파워가 좋다. 그런데다가 기본적인 순발력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이 종반 뚝심도 괜찮은 모습인데다 500kg대의 안마리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8번 애니라인이 잠재는 건 굉장히 우수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대가리는 8번 애니라인이 맞다. 여기서 보이는 인기마가 이제 1번 메이지 위너, 5번 순간의 법칙, 이런 마필들이 이제 당연히 팔릴 겁니다. 이게 안 팔리면 이상한 거죠. 그러면 8번, 5번이 아마 대끼리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1번 메이저 위너도 걸으면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이 숨어있는 복병권 전력으로 제가 보는 마필은 12번 제타바이트라는 마필인데, 얘는요, 현명이가 열심히 안 타. 그리고 그냥 말이 좀 나가니까, 현명이 경험이 많으니까, 걸어 괜찮은데? 또 원래벌레 타요. 원래벌레 타고 그냥 내려왔어. 그런데 그걸 본 제 입장에서는 걸으면 좋은데? 그리고 그냥 원래벌레 타면서 성의 없이 탔는데?
그런데 얘가 열심히 타면은 걸음이 좀 나올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번 이 제타바이트가 그래도 숨어있는 뭔가 잠재력 같은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12번 제타바이트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8번 애니라인은 대가리로 놓고 뭐 5번 같은 거 뭐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12번 제타바이트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제주교차 이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반기 동안의 제주경마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유일한 부분인 것 같아. 야, 잘했더군요. 요 근래에도 야, 강타가 제주는 진짜 잘한다. 쟤 뭐 써서 봤나? 이런 이상하시죠? 제주도에 잠깐 있었다는 얘기 들었지가 얘기해서 알긴 아는데 거기서 뭘 받아왔나? 거기서 뭐 받는 사람이 뭐 써서 받는 게 있나? 없어요. 한눈에다 대고 명세하고 없어요. 제주도에 있으면서 제주경마장을 매주 나가면서 제주도가 어떤 흐름이고 제주도 경마장이 어떻게 생겼고 또 제주도 기수들이 어떻게 생겼고 훈련을 어떻게 하고 또 제주경마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아무래도 고민을 더 많이 했겠죠. 공부를 많이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노하우로 쌓여가지고 또 제주 전문가들하고 같이 또 UCG도 찍어서 올렸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생각도 좀 제가 다 받아봤고, 또 제주경마의 예상지라는 그 책자가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것도 다 봐왔고, 그러다 보니까 아는 거야. 아, 이게 인기방으로 팔리겠고, 이런 현상으로 이게 팔리니까 이런 경주에는 배당이 터지겠구나. 또 이런 부분은 또 항시 배당이 터지고, 이런 쪽에서 적중 공식이 형성이 되는구나. 이런 것을 제 나름대로 데이터를 모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에 따른 적중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강타의 제주경마 예상을 받아보신 분들은 또 들으신 분들은 잘하긴 잘한다 진짜. 제 뭐가 달리긴 다른데 다른 애들하고 그냥 책장에 나와 있는 거 그런 거 쓱쓱 불러주는 게 아니라 대가리가 붙어 틀리고 안 들어올 것 같은데 들어온다. 자, 뭐가 달라도 달라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건데 바로 그건 뭐 큰 그건 없고요. 바로 그런 점에 메리트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경마 첫 번째 상부처 제주교차 이경주 강력하게 노리는 마필이 한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 10번 제일용사라는 마필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마체가 260 담아도 안 되는 작은 마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57kg 정도를 받으면은 이 연투 능력이 사라지는 단점을 갖고 있고 또 취입 일변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빠른 레이스에서는 항시 약점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줄줄줄 나오잖아. 말이 하면 뭘 얘기를 하면 말이 줄줄줄 나오잖아. 그러면 10번 제일용사를 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빠른 레이스에서는 얘를 노리면 헛바닥이지. 맨날 뭐 주로가 빠르다 느리다 주로가 빠르다 느리다 개똥 맞는 소리예요. 제가 보기에 제가 얘기를 하잖아. 경마 매니아들 중에, 경마 팬들 중에 저보다 경마 지식이 훨씬 높으신 분들이 많아. 그건 저는 인정해요. 그리고 어떤 통계와 과학적으로 경마를 접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 인정해요. 저도. 그런 분들이 가장 연구하기가 힘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예상을 하는 데 있어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마지막은 주로 빠르기요. 주로 빠르기를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예상가는 이 세상에 없어. 어떤 사람도 없어. 그 주로 빠르기가 이 예상의 끝이고 가장 꼭지점이에요. 그런데 개뿔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주로 얘기를 했었고 무슨 주로가 빠르게 그런 거 그냥 보이는 주로 얘기하는 거고 그런 주로 빠르기가 아니고 그거는 계속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그냥 주접다는 거예요. 남들이 주로 빠르게 하니까 주로 빠르기가 뭔지도 모르고 그걸 어디다 근거를 둬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걸 어떻게 근거를 둘 거야. 예상, 거기에 풍향, 풍속 다 통계적으로 합치를 해가지고 함수율까지 다 합치해서 그 분석에 대한 빠르기가 나오는 게 주로 빠르기인데 자기네가 뭔 수로 할 거야. 그거는 기록 분석도 못하는 놈들이. 그건 절대 나 바보요 하고 광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주로 빠르게 얘기하는 건
주로 빠르기도 아니지. 주로가 뭐 빠르고 느리고 그냥 포화주로 그런 얘기하는 거지. 그런 거는 걔네들은 아니에요. 그건 다 사꾸라. 그 주로 빠르게 하는 놈은 나 사기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주로 빠르기를 감히 경마에 있어서 기본적인 능력 분석도 못하고 맨날 조교나 얘기하고 복귀나 얘기하는 애들이 그 수준으로 주로 빠르기를 얘기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이 10번 제1용사라는 건 마필이 이번엔 올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번 제1용사는 빠지고 안 빠지고 오든 안 오든 그건 상관이 없어. 여기서 얘가 장난을 해서 못 올 수 있는 게 경마예요. 그렇지만 얘를 대가리 놓고 가는 예상을 해야지 그게 바른 예상이라는 거야. 올바른 예상. 그렇기 때문에 틀리는 거는 운이야. 안 가는 걸 어떻게 맞춰? 안 가는 거 그 새끼 뭐 등짝에 가서 칼로 찔러가면서 야 빨리 가 빨리 이렇게 해서 맞춰? 어떻게 맞춰? 안 가는데. 그건 못 맞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않고 열심히 타면 10번 제1용사 온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놓고 때리는 첫 번째 승부처다. 자, 중배당 단통으로 자 멋지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입니다. 은근히 어렵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워서 꼬락지 될 가능성이 아주 90% 이상이면 됩니다. 그냥 책에 나온 대로 아이고 2번 금포에서 지난번에 입상을 했고 8번 피코태양이 상태가 좋으니까 선행 갈 수 있고 또 여기에 마엑스 엘셀런트도 상태가 좋고 9번 포리스트 태양도 상태가 좋으니까 1번, 2번, 그 다음에 8번, 9번, 4번 요 중에서 대가리는 2번 금포해상이 현명이니까 제일 낫고 얘를 놓고 또 만약에 터지면 8번 피코 태양이 터지니까 8번을 놓고 이렇게 돼.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초기 빠르신 분들은 그렇게 다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야. 누구나가 경마 구력이라는 것만 있으시면 그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거로 이 경주가 어렵다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죠. 이건 어려운 경주예요. 일본 포에버 빅토리. 일단 데뷔전 때 보면 선취력을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고 534담화짜리 아주 체구가 큰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순발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그러면 일본 포에버 빅토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주마의 성장 추이에 비교해 봤을 때는 기본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전째를 병력 없이 맞이하고 있는 현 상태라면 지난번보다 데뷔전보다는 분명히 더 뛴다. 그럼 대가리는 1이네. 이렇게 분석을 해야지. 그러니까 보여준 것만 갖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쉽게 맞출 수 있지만 앞으로 보여줄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면 어떤 놈도 얘기를 못해요. 그 복귀 사항을 여기에 떠들 수는 있겠지. 그래서 제가 보는 경주에서 일본 포에버 빅토리는 이 편성에선 대가리를 놓고 때리는 게 맞는데 제 예상은 보여준 전력 플러스 앞으로 보여줄 잠재력 플러스가 돼 있는데 보여준 전력보다 잠재력 쪽에 비중이 많이 든 일본 포에버 빅토리의 충마 선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는 있죠. 그렇지만 그 예상 자체가 맞는 예상이지. 왜?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통설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통설이에요. 쟤네들이 얘기하는 게 통설이 아니라 제가 보는 게 통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포에버 빅토리는 이 편성에서는 대가리를 놓고 때리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8번 피코태양과 2번 금포해성 뭐 여기에 4번 마엑셀런트 이런 게 팔리겠고 뭐 9번 포리스트 태양까지 팔리겠죠. 이런 말들을 다 보는 게 아니라 1번 포에버 빅토리를 놓고 재미나게 보는 마필은 3번 누리대장입니다. 누리대장은 재미나게 봅니다. 왜? 요 마필은요 데뷔 당시 2전 3전째 굉장히 잘 뛰었어요. 그리고 그간 2번의 경주에서 퍼졌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제 체중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 전반적으로 조금 헤매는 것 같아. 헤매는 것 같고 또 거세 후유증인지 4월달에 이제 거세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뛰었던 말인데 전반적으로 거세를 하고 잘 뛰질 못해요 마필이. 그래서 3번이 누리대장은 이번 경주까지는 한번 좀 세게 보고 싶어. 그리고 3번 누리대장이 이번에는 2번 금포해성이나 8번 피코태양보다 더 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2번은 좀 약하게 보고 싶고
여기서는 3번 누리대장은 좀뭐 조심스럽게 배당권 전용으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뭐 아까 충막감을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4경주입니다. 빰빠밤 빰빰빰빰빰빰. 자,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타의 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걸음의 변화를 보여준 마필들은 10번 흑폭풍, 5번 다도의 6번 사령강입니다. 이런 마필들이 당일 배당판에 인기만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번 흑폭풍은 지난번에 강타가 요거 준메인 승부처로 한백용정의 10번 흑폭풍을 14.5배 단통으로 맞춰드린 거예요. 기억나세요? 엊그제예요, 이거 엊그제. 지난주에 맞추면 지난주에 제가 요거 단통으로 맞추면 지난주에 제주경만 못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잘했어요. 대가리. 전 전문가 대가리야. 제주경만 여전히 대가리. 적중 광고를 안 하는 거는 제가 전반적으로 의료경마에서 완전히 멘붕이 온 거야. 왜 내가 이거밖에 안 되지? 내가 왜 이런 예상을 자꾸 하고 있지? 뭔가 막 쫓기는 것 같고, 뭔가 집중이 안 되고, 뭔가 좀 자꾸 화가 나고, 막 이런 예상을 하더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도저히 제 자신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제주경마 완전 대가리입니다. 굉장히 잘했습니다, 형. 그래서 이 흑폭풍이란 마필이 인기만으로 팔리는데, 흑폭풍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워낙에 많은 능력을 어느 정도 보여줬던 마필이라서 요 마필이 빠지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 마필도 예전에 기복을 좀 보여줬었던 마필인데 요번 경주까지는 가져가 볼 수도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도 들지만 아주 세게 보고 싶지는 않고요. 예, 사실 되는 말이죠. 이걸 뭐 쉽게 뺄 수는 없죠. 선행력 측면에서의 향상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9번 신의장군도 팔리겠죠, 당연히. 장우성 등짝이고 뭐 지난번에 입상도 했으니까 팔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편성에서 재미나게 보는 마필은 8번 파워입니다. 파워는 빠른 레이스에서는 안 돼요. 파워도 이게 기본적으로 완전 추입만 하고 이게 되기도 뭐하지만 항시 추입으로 뛰어. 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 같으면 제가 조교사라면 한번 때려보겠어. 꼴찌라니에서도 한번 좀 말이 덜 나가면 변화를 줘야 되잖아. 사람이고 말이고 변화가 있어야지 발전하는 거거든. 그러면 야 이게 맨날 추임마야? 한번 나가서 한번 때려봐. 스타트 끊고 한 3코너부터 한번 때려봐. 추진력이 어떻게 나오나. 계속 때려보는 거야. 막판에 가서 그냥 무너질 때 무너지더라도. 그러면 말이라는 것도 기계적으로 늘 습관적으로 때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 여기서 때리네? 나무를 여기서 때리라고 그러네? 그게 이제 힘이 배하게 되고 여기서 뛰어야 되나 보다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정반에 가서 중간에 뛰었으니까 지쳐서 못 올 수도 있죠. 그게 이제 자꾸 겹쳐지면 어떤 변화에 의해서 말이 발전을 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나라 조교사들은 그런 걸 하는 조교사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말이 발전을 하지 않아. 그게 이제 문제인데, 전 이 8번 파워가 이주로 조교사가 그런 식으로 좀 한번 김원국 교수한테 좀 해가지고 꼴찌를 하나 있어도 이번에 뭐 훈련 패턴도 굉장히 좋으니까 패턴도 굉장히 좋거든요. 한번 그렇게 한번 몰아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뭔가 좀 변화가 오면서 이편성에서 대가리가 아니냐. 전 이렇게까지도 감히 말씀을 드리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8번 파워를 놓고 저는 이번 경주 메인 승부처 한번 임해보겠다. 그리고 인기바에 너무 연연하지 않겠다. 흑폭풍이 지난번에 인기바였냐고요. 아니잖아요. 제가 때리라고 하면서 이번에 우승을 했으니까 이번에 인기바예요. 지난번에 인기순위 몇이야? 6위로 팔렸잖아. 6위로. 그러니까 이런 말이 바로 이런 말을 놓고 때리는 게 강타의 특징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도 이 8번 파워를 중심으로 놓고 한번 승부를 던져보겠다. 자, 이 메인 승부처 어떻게 때리나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대 3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누가 팔릴까요? 뭐 6번 연승질주, 그 다음에 5번 강한 남자, 뭐 누가 팔릴까요? 해부트럼 뭐가 팔리냐? 뭐가 팔리는지도 모르겠네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가 팔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기만 중에서 읽어주는 마필은 5번 강한 남자 읽어줍니다. 5번 강한 남자는 일단 순발력이 부족한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5번 강한 남자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뚝 씌운 안정적인 5번 강한 남자가 이번엔 선행력도 끌어내면서 전반적인 경제력 연속 상승에 따른 재상승의 가치를 또 한 번 가지고 있다. 이게 점진적으로 아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데뷔 이후 세 번의 경주에서 아주 스무스하게 경제력을 끌어내는 마필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전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 만큼 5번 강한 남자는 뭐다? 대가리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첫 번째 승부처를 때리는데 딱 2마리 가져갈 거예요. 2마리. 그러니까 제 예상의 장점은 이 구멍수는 제가 굉장히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방 경주도 많고 단방 경주도 요즘 하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 구멍수는 여러분들이 저의 구멍수에 대해서 탓하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이제 단통 그 때리고 맞히는 딱 2방으로 때려볼 수 있는 부상경마 첫 번째 승부처인데 그 핵심은 5번 강한 남자를 놓고 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방송을 안 듣고 제 문자를 신청하지 않고 또 제 음성을 듣지 않는 분들이라도 최소한 밖에서 누가 잘하냐고 물어보면은 최소한 여러분들도 강타가 잘한다는 얘기는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게 사람에 대한 인지상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홍보는 해주셔야 돼. 그리고 또 그게 안 되면 어떤 UCC 방송이 좋으냐 그러면 또 제 거를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돕고 살아야지. 저도 계속 방송을 좀 재미나게 하고 또 재미나게 해드릴 거 아니에요. 또 좋은 것도 알려드리려고 그러고 저도 사람인데 아니 뭐 맨날 공짜로만 듣고 음성도 안 들어주고 그리고 또 뭐 문자도 신청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홍보도 안 해주고 그거 어떻게 하나 다 알죠. 제가 뭘 모르겠어요. 제가 이 바닥 15년이요. 이 바닥 15년 베테랑이에요. 영화 베테랑 나왔죠. 거기에 베테랑 그 항정민이만큼은 제가 척하면 척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겠냐고. 그렇게 그냥 공짜만 줘야면 대머리밖에 더 까지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서로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래야 또 제가 좋은 예상을 할 거 아닙니까? 자, 다음은 제주교차 6경주입니다. 5번 희날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초반부터 이제 강하게 밀고 나가면서 종반 결승선 임박에서 이제 내측으로 기대면서 타마피를 방해했다고 해가지고 과태금 10만원을 받았던 마필입니다. 나는 김다희가 말을 못해요. 그리고 엊그제 부상을 당해서 한영민이랑 결혼했잖아요. 부부지간이요. 한영민이하고 김다영이 부부예요. 그런데 김다영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엊그제 퇴원을 해서 그 몸으로 여자가 그렇게 운동량도 좀 부족했을 텐데 열심히 하려고 그러잖아. 그리고 장난을 안 하잖아. 초반부터 밀어붙이니까 당연히 종반에 파워가 떨어져서 힘이 붙여서 그렇게 타는 거 보고 난 다영이라는 여자가 얼굴만 이쁜 줄 알았더니 이 마음심이 어떤 그 인격적으로 괜찮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여자 기수들도 얄미운 것도 많죠. 장난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김다영 기수는 남편보다는 나은 것 같아. 제가 보기에. 한영민보다는 나은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한영민이가 장관 잘 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오보 시나리는 내측 사연길은 있지만 그 초반에 이제 무리하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만 따라가고 한 3, 4번매만 따라가면 너무 이제 지난번에는 우승에 대한 욕심을 내면서 그랬던 거지. 제가 보기엔 따라만 가더라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마필이고 훈련 패턴도 좋으니까 오버 휘나리는 이 편성에서 다시 한번 믿고 때려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1000m 거리 경험도 있고 4번 사나무배입니다. 공백을 좀 갖고 있는데 이재용이라는 특출한 기수가 계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즘 제주경마의 가장 상한가 기수는 이재용이라고.
예, 4번 사나 보면은 괜찮아요. 예, 이 편에서 괜찮고, 뭐 1번 비주라든지 9번 헬로 같은 마필들 충분히 이번에도 선전의 여지를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현장 상태를 보고 하는데 그 중심에는 오버 시나리오를 놓고 때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4경주입니다. 부산경주 하이라이트. 빰빠밤! 하이라이트. 제가 이렇게 좀 까불면서 좀 이렇게 힘있게 예상을 하면은, 그래도 제가 좀 뭐라 그럴까. 성적이 좋아. 그런데, 지쳐가지고 막 이러면은, 그중 개주고 쓰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멘탈 게임이에요. 경마는 좀 멘탈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빵발이를 해가지고 한 개를 못 맞히더라도 내가 다음 주에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으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미안하지만 다음 주에 이겨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내 힘이 있다고 그래도. 아, 내가 호구야? 나 호구 아니야? 내가 맞춰주면 돼. 100배나 매일 단통으로 맞춰주면 돼. 이런 자신감이 막 끌어. 근데 요즘은 그냥 어중간해 했거든. 사실 뭐 못한 것도 아니야. 사실 지난주 예상도 전반적으로 보면 딴 애들도 다 못했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화가 나는 거지. 아, 그리고 개판이야. 내가 봤을 때도 개판이야.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지. 뭐 그런 거는 없어요. 그리고 내 자신감 같은 게 많이 떨어졌다는 게 그 멘탈의 붕괴가 왔다는 게 너무 화가 나서 못 참겠더라고. 막 글 하나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을 분을 못 참겠어서 야, 한 주를 쉰 거예요. 그래서 잘 쉰 것 같아. 힘이 이렇게 남쳐잖아. 그리고 다시 뭔가 목표가 생기니까 힘이 생기네요. 그동안은 조금 안일했던 부분 없지 않아 있었던 거 사과드리면서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처. 자, 공짜로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또 강타에 또 진검 승부를 하시는 여러분들 골고루 섞여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한 8번 군주입니다. 얘 대가리 놓고 때리는 거예요. 얘 대가리. 퀸즈명은 대가리 아니야? 그리고 야, 영광이에서 9번 통일시대 박박 갈았다는데 뭐 소수 좀 듣는 애들은 맨날 영광이 그러네. 영광이 친구요? 동생이요? 아니면 뭐 애비요? 뭐요? 김영관 씨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도 제가 들은 얘기가 더 많고 제가 겪어본 주변의 사람들도 다 제가 들어본 얘기도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회적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김영관 쪽에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절대 그건 아니라고. 옛날 얘기라고. 구석기 시대 얘기를 지금에 와서 하면 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8번이 군주는 좋습니다. 능력도 좋고 또 이 성장의 패턴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말이야. 그 이번에 무조건 능력 발휘하는 거야. 뭐가 난점이야? 선행력이 부족하잖아. 그럼 이 빠른 말 있어? 없어요. 퀸즈병원이 그나마도 빠르잖아. 그러니까 빠른 말 없어. 그럼 8번 군주가 자력 입상돼? 1000m야? 아니야, 1200이야. 그럼 자력 입상돼? 자력 입상되죠. 왜? 종밥 쭉심 주문해서 한숨이니까. 당연히 8번 군주가 돼야 돼요! 네, 8번 군주를 놓고 하이라이트 승부처 임한다! 여기까지 핵심이에요. 안 들으면 뭐 많은 거고, 들으시는 분들은 맞히는 거고, 그리고 맞췄으면 마침값을 해주셔야죠. 홍보를 해주셔야죠. 강타가 잘한다. 야, 음성 들어봐. 그리고 또, 제주경마는 무조건 들어! 딱 부산하고, 그건 잘해! 서울은 모르겠어. 서울은 뭐 잘했다 못했다 해. 근데 옛날에 잘했댔지만은, 내가 뭐, 하여튼 들어봐! 잘해! 딴 놈들보다 나. 이렇게 홍보를 해주셔야지. 8번 명품 제주입니다. 대가리로 가고 싶으네요. 왜냐면, 타자가 제일 적어. 능력은 다 비슷해요. 6번 청풍, 7번 버디 찬스, 8번 명품 제주, 9번 종지부. 다 네 마리 비슷해요. 굉장히 어려운 경주예요. 이런 경주는 진짜 배팅 강도를 C급으로 가져가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경주인데 왜 8번 명품 제주가 대가리냐면 하자가 가장 적고 출전 반응에 가장 근간 3번의 경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데가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고 종반 탄력도 겸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8번 명품 제주는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게 맞다.
후착은 6번 청풍 실버 버디 찬스, 9번 종지부 중에서 당연히 현장에서 한 마리를 찍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현장 상태 보고. 능력이 다 비슷해요.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경주예요. 자, 다음은 이제 부산의 5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 경마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빰빰! 빰빰빰빰빰! 오웬더생 고마치인 오웬더생 고마치인 아우 예. 자, 이번 부산 5경주는요 10번 땡크파워가 가장 많이 팔릴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죠. 얘가 빠지면은 배당이고 얘가 오면은 뭐예요? 안정적인 선에서 끝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얘가 선행 가나요? 선행 가면 거의 90%는 올 것 같은데 선입도 되는 마필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죠?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공백 후 금간도보는 두 번의 경기에서 일치월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번 더 뛸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1200의 첫 도전을 하고 있고, 선입이 안 됐을 때, 즉 정계산 불이익을 받았을 때 1200에 대한 거리 적응력을 보여줄 것이고, 연속 상승에 따른 경주력 하강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불안 요소를 안고 있지 않느냐. 요게 이제 두 가지의 불안 요소로 볼 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최소한 알고 틀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불안하고 뭐 때문에 오는 거고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선행을 못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선행을 못 가고 따라가도 되지 않느냐. 그러기에는 1200이 좀 거리가 저거리 적응력이 불안해 보이고, 뒷심이 뭐 아주 펄펄한 게 아니라 모두 체력의 전개를 펼치는 가운데에서 보여준 뒷심이기 때문에 전개가 따라주지 않는 가운데서 이런 뒷심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10번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게 보는 마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10번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안 된다는 개념보다는 불안하다는 개념으로 자르고 들어간다. 그래서 세게는 보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드려서 들어오면 저를 욕하더라고. 욕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언제 안 된다고 얘기를 했겠냐고. 난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본다고 얘기를 한 거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최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실 분들은 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안 하실 분은 안 하면 되고, 참고를 해서 틀리면 나도 이렇게 생각과 강타랑 같이 했는데 틀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씨야 천내가를 빼고 이 개자식아 호루자식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나 경마 끊으라고. 내 앞에 있었으면 욕 바가지를 먹었어 나한테. 그냥 팬이고 저랑 모르는 사이니까 그냥 얘기를 안 했지만 좀 아는 사람이고 형이고 뭐 그랬으면 나한테 욕 바가지를 먹었어. 그런 정신 상태는 무슨 경마를 하냐고. 왜 자기가 잘못한 걸 왜 남한테 얘기를 하냐고. 그럼 맞으면 뭐 해줄 건데. 난 당장 그렇게 얘기하죠. 목숨 걸고 공부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냥 그건 아니라, 그런 정신 상태는 아니라는 거지. 그럼 내 얘기도 못해요. 안 보는 만 얘기도 못하냐고. 그건 내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 내가 왜 안 보냐고 얘기를, 왜 안 보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1200에 대한 거리 손실 있고, 게이트 외곽에 대해서 선행 나가기 힘들고, 근간 두 번의 경기에서 보여준 능력이 최적 전개와 선행으로 일궈낸 능력이니까, 선행을 못 나가면 게이트도 불리해서 시적 외곽을 도니까, 이 마필이 1200을 뛰기에는 막판에 가서 지구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 내 얘기가 뭐 틀린 얘기 있냐고. 분석이 뭐 잘못된 게 있냐고요. 그러면 이게 해서 안 본다고. 안 보는 건 내 자유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똑같은 생각을 하면 안 보면 되는 거고, 그래도 센데 훈련도 잘 됐다는데 현명인데 나 볼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야 내가 맞춰서 강타보다 내가 더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틀렸으면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뭐 저 문자로 해가지고 나이살이나 먹어가지고 그냥 내 책임이라고. 그런 분들은 나 주식 부모도 나 살기 싫은데 왜 낳냐고 그럴 분들이에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경험하면 안 돼. 제 얘기가 틀린 얘기 아닙니다. 좀 심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 걸 하지 말아야지 당연히 경마.
자, 다음은 제주교차 구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준메인. 부산 오경주가 부산 준메인이면 제주교차 구경주는 오늘 강타의 제주 준메인이다. 빰빠밤! 빰빰빰빰! 빠밤! 자, 1번 사냥해로예요. 장송이 같았네. 61kg를 달고. 지난번에 이제 3착을 1200 도전하면서 선행 나가서도 짧아가지고 3착으로 왔어요. 그냥 난풍이 미친듯이 밀어붙였지. 밀어붙이고 이제 수직비상하고 같이 오면서 멋지게 입상을 했던 그런 경주입니다. 당시에 제가 수직비상을 대관해 놓고 강력 추천을 드렸던 경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요 수직비상이라는 마필이 이번에도 올 수 있느냐. 요게 삼행이로가 이번에도 올 수 있느냐 이건데 총 오죠. 당연히 지난번에 조정 거쳤고 이번에도 이제 선행 선입이 가능하고 선행은 얘가 90%는 나갈 것 같아요. 6번 동분서주도 빠른데 제가 보기에는 나가고도 안 보일 것 같고 5번 소원풀이보다 빠르니까 얘가 나가고 그러면 이제 나가면 이제 한 바퀴를 일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마필인데 이게 이제 바닥에 있는 추이마하고 연결이 될 거냐 아니면 이제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6번 동분서주랑 연결이 될 거냐 이런 부분만 고민을 하면 되는 거지. 요즘 경마는 특히 서울 경마 애들은 야가 빠진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말을 타는 걸 갖고서 장난질을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고 서울 애들은. 그렇기 때문에 추임마가 올 수 있는 흐름을 추임으로 대가리를 놓고 때리면 그건 무조건 틀려. 그리고 선행마가 올 수 있는 흐름에서 선행마를 놓고 때리면 추임마가 오고 추임마가 오는 흐름인데 추임마를 올 수 있는 흐름인데 추임마를 놓고 때리면 그런 흐름은 또 선행마끼리 땡땡으로 들어와. 그래서 6명인다고. 그 주범이 몇 명이 있어요. 서울 경마는. 그거는 제가 글로 한번 때려가지고 내가 무고죄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자식들이 개망신을 당하든지 진짜 불매운동이라도 해보고 싶은 심정이야. 그게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우리같이 어느 정도 이게 레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다 보인다고 그게. 장난이 우리 오버지게 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아주 썩을 놈들. 그런 새끼들은 잡아서 뭔 수를 내도 내야 돼요. 그거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중에 한두 사람이 또 나와서 예상을 하는데 또 문자를 또 그걸 들어주고 그 예상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십니다. 위대하고 위대하신 김정은 수령님이 그거랑 똑같은 얘기야. 그거랑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 어린 놈이 그렇게 전쟁이나 하자고 그러고 그 전쟁 얘기해가지고 돈 뜯어먹는 거랑 뭐가 틀려? 인생살이 좀 살면 그게 안 보이냐고. 그게 뭐 안에 들어가 봐야 하냐고. 그런데 경마빵에 경마빵 먹고 사는 사람이면 어떤 놈이 장난질하고 어떤 놈이 마파랑 흔드는 게 다 보인다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새끼들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죽고 적중할 수 있는 경우도 못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마 판때기가 썩을 때는 썩었으니까 이 재결부터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재결들이 이빨 쑤시고 밥 처먹는 것만 할 줄 알지 뭐 하는 게 없잖아. 자, 부산 6경주입니다. 이 경주는요 사실 좀 어려운 경주인데 이 10번 파워블레이드가 아마 대가리 팔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 근래 2012년 정도까지는 경마를 어떻게 배웠냐면 지금 이제 3년이 지났죠. 12년부터 3년까지. 2세만은 1200 거리 경험이 없이 1400 이상 거리를 뛰었을 때는 중장거리에 있어서는 철저한 거리 적성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된다. 지금 못 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질적 자원이 떨어진 가정 속에서는 늘 있었던 얘기예요. 2012년도까지는. 그런데 이제 2012년도 이후에 매니피라든지 컬러즈 프라이라든지 나머지 이렇게 좋은 시즌만들이 나오면서 이 질적 자원이 높아지면서 그런 말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때 당시에도 외산말은 거기에 적용이 안 되는 상태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번 파워브레이드가 2세마인 현 시점에서 과연 지금 지난번에 1200대 맞죠? 그러면 이제 1400, 1600 이게 400m가 늘어난 거리에서 추입력이 가장 우수하다는 이유 하나로 400m에 대한 거리 적응력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무리 추입력이 우수해더라도 거리 적성이 짧다고 생각하고 스태미나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공부를 했던 우리인데 지금은 그게 어떤 거냐 이걸 한번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 10번 파워브레이드가 대가리로 팔릴 가능성은 있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게 불안한 요소는 있다는 얘기예요. 2세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불안한 요소는 있다. 그럼 또 6번 헬로 챔프는 또 뭐하는 시스템인지 모르겠어. 아니 10번 파워블레이드의 연관인의 집에 성실이가 주전기수인데 이게 체중 관계 때문에 이걸 바깥한 건지 성실이를 태우면 안 되지. 구영준 주교사야. 그게 장난하는 건 뭐야? 19점만 탔는데 남보기도 뭐하게 당신이 다 당신이 그래야 열심히 타는지 알 거 아니야. 이 임성식이 태어나가지고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출마 등록을 받아주는 것들도 잘못된 거야, 내가 봤을 때.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좀 뭐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육경주 냄새도 나고, 좀 이상한 것도 많고, 이래저래 승부로 가면 안 되는 경주입니다. 그냥 살살 하십시오. 자, 다음은 부산제 7경주입니다. 일본 겨울왕국. 이게 이제 훈련량이 적고, 마체가 이제 작아서, 된다 안 된다가 늘 얘기가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교로 가는 말이 아니라 갱기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필의 능력대로만 항상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일본 겨울왕국이 이 편성에서도 대가리급 능력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읽어줘야 되는 편성이기 때문에 일본 겨울왕국 인정하고 또 3번이 BK2도 이 편성에서 능력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3번이 아마 대끼리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대끼리로 팔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3번 인정하고 여기에 4번 주간공주 근간이 부진하지만 잠재력 우수하니까 여기까지 인정하면 끝. 자, 부산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주가 이제 오늘 강타의 부산 경마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여기 메인 승부처인데 고지 정보를 놓고 때릴 겁니다. 나 짜증나 이 고지 정보를. 진짜. 왜 안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난 진짜, 그러니까 이럴 때는 팔리잖아, 또. 이번에는 팔리잖아.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지난번에 올 수 있었어요. 킹 오브 베스트한테 질 놈은 아니지, 제가 봤을 때. 고지정벌이. 근데 짜증나게 또 안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도대체 뭔가. 근데 이번에 인기만. 내가 짜증이 나가지고 대가리 놓고 때려보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후착은요, 팔리는 말이 있죠, 여기. 당연히 강하게 팔리는 놈이 있는데, 그놈 안 봅니다. 인기만 하나 자르고 갑니다. 누군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 텐데, 그걸 자르고 갈 거예요. 그리고 중매당 단통으로 때리는 메인 승부처, 부산제 8경주라는 점, 고지정보를 놓고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부산제 9경주로 넘어갑니다. 상성주니어라는 나랑 걸출한 충마가 버티고 있는 가운데 후착 찾기입니다. 상성주니어는 뭐 여기서 빠지면 이상한 거예요. 대가리 오는 거예요. 그 현명이가 연간인에 탔다. 그 다음에 용건이가 연간인에 탔다. 그 다음에 성실이가 연간인에 탔다. 그러니까 지네끼리 나눠먹는다, 안 나눠먹는다. 나눠먹는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다 안다! 그게 뭐냐? 연관이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습 있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내 스스로 경과를 하고, 내 자료를 갖고 경과를 하는 게 맞습니다. 배운 사람들이 수습 간다고 그러면, 저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 선생님, 가십니까? 그거 어저께 전화 왔어요. 그거 뭐 어때? 똥을 안 싼데 나 뭐 밥을 처먹고 맨날 늘어져 있다잖아. 다리가 뭐 팅팅 뭐 어때? 어때? 그러면 다리가 뭐 어때야? 절대 못 온대야. 그건 때려 죽여도 못 온대야.
시작! 딱! 종소리가 이렇게 비로같이 듣는데, 아따, 형님, 저 다리가 아픈 다리 맞습니까요? 두 번만 아팠다가 로켓 돼버리겠는데, 시끄러워, 새끼야! 뭐 니가 한다고 그래. 좀 있으면 부러질 거야. 꼬리 해버렸는데요. 얼마 갔냐? 1,000만원 배팅해서 다 그냥 휴지 돼버렸어요. 차비는 있냐? 없어요. 부산까지 어떻게? 50만원 남았어요. 5천만원 가져가서. 아따, 많이 남았다. 그럼 소주 하나 먹고 가자.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야, 태반. 왜 그렇게 또라이 짓을? 난 또라이요. 가네. 영동대교 자살하러 가네. 자, 3번 상승주의어 대가리 놓고 6번 알렉스가 좋아요. 알렉스는 기본 막고로 놓고 가져가 보시기 바라고, 그 3번 상승주의어는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 배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식경적으로 강타의 끝장 승부처입니다. 끝장. 요 근래 끝장을 거의 맞춰드렸는데, 요 끝장은 안정적인 선으로 끝날 가능성과 약간의 배당이 나올 가능성 두 가지를 안고 있는 경주입니다. 누가 팔릴지는 모르겠고, 여기서 이제 키를 잡고 있는 애는 5번 지붕사랑이 키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사랑이 인기반으로 좀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 지붕 시리즈들은 항상 불안해요. 기복이 너무 심하죠. 지난번에 바닥 때린 거 외에는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선에서 3차간에 들었던 마필이거든요. 5번 지붕사랑이. 그러니까 복선율 측면에서 가장 높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그래서 5번 지붕사랑은 이편성에서 꼭 가져가 볼 수 있는 놈인데, 이놈이 키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빠질 수도 있어요. 얘를 대가리 놓고 때릴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5번 지붕사랑을 왜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얘를 대가리 놓고는 최소한 때리지 말자는 거지. 기복이 있고 안 가도 그만이니까, 그런 냄새가 좀 나니까. 그렇다고 얘를 빼고 갈 수는 없는 거야. 왜 빼고 갈 수 없어? 복수인력 측면에서 가장 높고 실질적인 능력만이니까 얘를 빼서는 안 돼요. 얘 넣기는 넣되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안정선에서 끝날 가능성과 배당의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경주가 이번 끝장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타를 준비한 부산 경마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강타와 함께 여러분들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반기 경마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곧 있으면 추석이라도요. 자, 열심히 해서 추석까지 꼭 이겨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쾌한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준비 철저히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